네, 그 다음은 오성고등학교의 프린트에 나왔던 그릇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프린트를 보고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게 원래 그릇이 아니라 그릇 1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릇을 보면서 인간사나 인생사를 조금 떠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플라스틱 그릇 아니고 유리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번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일단은 그냥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문장 단위로 읽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뭐 연행 단위로 읽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가봅시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릇이 깨진다. 그러면 결과 칼날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결과 인과관계라고 생각. 그러니까 뭔가 상태가 변한. 근데 잘 봐봐. 그릇이 깨지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시발 또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엉망이 어떤 등짝 스매싱이 일어나는 영역이지 않니? 근데 잘 봐.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데 물론 내신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데 일상을 벗어나. 그렇지.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아닌 그러니까 깨지면 그걸 못 담잖아. 일상을 벗어난다. 즉슨 절제와 균형이 깨졌다라고 봅니다. 그릇의 효용 가치가 없는 상태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아내는 효과는 각성과 성숙의 계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내신이니까. 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절절 균형이 깨진다. 즉슨 그릇의 효용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릇으로서 가치를 잃었다라고 하는 건 부정의 의미이나 각성과 성숙의 계기가 되는 상태라면 뭔가 그 깨짐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뭔가 미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칼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이러합니다.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힘 또는 균형을 잃은 위험한 힘, 일상을 벗어난 존재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칼날의 어떤 의미는 깨진 그릇에서 조금 파생되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행을 보고 어떤 선택지가 떠올랐냐면 일상적인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시적 주제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절제와 균형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겠니? 말 그대로 온전한 상태, 그릇에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빗나간 힘이라고 하면 깨어져 버린 상태, 깨어져 버린 힘. 부서진 거는 뭐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모났다라고 얘기하죠. 모났다, 뭔가 조금 각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뭐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중심에서 벗어난 힘이 뭐를 세우고 차가운 이성의 눈을 뜬답니다. 자, 한번 볼게. 어쨌든 절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건 안이란 상태, 조화와 안정의 세계. 그럼 뭐겠니? 완성의 상태. 그릇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빗나간 힘은 파괴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자 깨졌죠? 깨졌습니다. 안이란 상태를 벗어나는 힘이고 파괴적인 힘 너무나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부서진 원이 뭐를 세운대? 자 그릇으로 있었을 때는 사실 그냥 뭐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도 없어. 왜? 얘는 그냥 그릇인데 깨지고 나니까 보니까 각각의 그 파편들이 다 튀어가지고 각각 전부 다 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해방된 상태라고 보는 의미도 있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깨진 그릇을 파편이 아니라 칼날이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형태의 또는 의미의 변화를 자아낸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맞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이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현대시에서 꽤나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또 어디서 나오냐? 일제강점기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눈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눈을 뜨게 되면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이 보인다, 실체가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각성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성숙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성이라고 하는 건 정신 차린다인 거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한층 더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진 그릇에 대한 각성의 상태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 여.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 여. 맹목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잘 일단 읽어보고. 자,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명사로 종결을 하고 있어서 여운을 남긴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맞을 것 같고, 뭐뭐팔이 여라고 하는 목격조사 사용했으니까 뭐 주제를 집중시킨다, 아니면 뭐 시적 대상을 강화한다, 집중시킨다, 초점화한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맞는 말이겠지.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한번 가볼게요. 자, 맹목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맹목적으로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앞부분에서 분명히 여기 뭐 나오니? 이성의 눈을 뜨게 한다가 나왔는데, 여기선 지금 맹목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획일화된 상태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지 주관 줏대 없이 그냥 막 끌려다니는 상태를 맹목의 상태, 맹목의 사랑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금팔이 여가 붙었으니까, 목적부사가 붙었으니까 얘를 부르고 있겠지. 도노법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뭔가 얘가 뭡니까? 얘를 노리고 있는 얘, 뭐 맹목의 사랑을 노리고 있는 사금팔이라고 봤으니까 뭐 사금팔이의 의미의 판단을 하시면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자 입장에서 차가운 이성에 눈을 떠야 되고 뭔가 좀 정신 차려라, 각성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맹목의 사랑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 건데, 자, 깨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릇의 효용 가치가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되고 싶다가 되셔야 됩니다. 왜? 깨졌으면 뭘 생각을 했니? 아까 전에 뭐를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성숙하는 혼, 아픔을 겪고 혼란을 겪고, 아픔과 혼란은 뭐겠니? 깨어졌으니까 그 깨어진 거를 아픔과 혼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각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깨진 그릇이 불러오는 성숙한 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학력평가나 뭐 어떤 모의고사, 수능에 나왔으면 전 이렇게 안 엮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엮지 않고 모든 연행을 싹 다 독립시행으로 볼 건데, 지금 어쨌든 내신스럽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학교 내신 어떤 필기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조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라면 그냥 연결성에만 집중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크게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자, 칼이 된다, 칼날이 된다. 칼날이라고 하는 건 뾰족함이잖아. 그리고 차가운 이성의 눈을 뜨는 그런 존재입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건 긍정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화자는 그릇일 때는 몰랐어. 근데 막상 깨지고 파편화가 딱 돼버리고 뭐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정신 차려야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갖고 있으나 성숙한 존재,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 긍정 의미 또는 뭐 지향하는 대상,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변주된, 변형된 수미상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미상관이 쓰여졌다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60%, 70% 정도는 똑같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근데 모든 수미상관이 쓰여진 작품은 무조건 국룰이야.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구조적인 안정감을 가진다. 통일감을 가진다. 이 두 개의 어떤 설명은요, 수미상관이라면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고 하는 멘트는 깨진 무언가로 일반화하고 있죠. 자, 무엇이나 깨진 것은 become a knife. 그러니까 everything can be a knif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 그릇에서 시작을 했으나
모든 것들로 다 일반화가 되고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니까 안정을 싫어하진 않겠지. 하지만 막상 깨지고 나서 각성을 하니까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존재들은 뭐겠니? 칼이 된 존재들이 겪게 될 아픔 또는 성숙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근본적으로 원하는 어떤 주제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때는 아프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제는 이러해요.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사회의 왜곡된 풍토라고 하는 건 만연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물을 통한 존재론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사물을 통한 존재론적 의미. 그러면 제가 이 존재가 뭘까요? 물론 이제 막 존재주의 무슨 어떤 뭐랄까요, 막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물 보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을 통한 확장, 어떤 사물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변화까지도 이끌어낸다, 확장된다. 그게 그냥 존재론적인 의미가 고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곡선은요 무언가를 담기 위해 봐봐, 그릇은 곡선이잖아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유한성, 욕망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직선 아까 모 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를 세운다. 그러니까 얘는 깨지기 전, 깨지고 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을 해칠 수 있고, 아니란 상태의 경종을 울리고, 약간 경종이라고 하는 건 정신 차리다. 아까 원언이 각성, 차가운 이성의 눈뜨다라고 나왔으니까 본질을 직시한다. 공통점은요, 저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가벼운 소모품이 아니라 고요한 형체와 쓸모를 가진다. 당연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제재는 그릇이었고요. 특징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나열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본질적 깨달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잘 봐. 마냥 파편화되고 모를 세우고 칼날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에는 뭐까지 나왔어? 칼이 된다까지 나온 거야. 그 칼에서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존재들이 본래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인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는 별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감성과 상징의 깊이를 잘 나타내는 작품이고요. 그릇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와 정체성을 탐구. 얘가 뭐예요? 이게 존재론 쪽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절제와 균형을 잊어버리고 깨어졌을 때 그것의 비뚤어진 본질, 즉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읽자. 여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화롭고 안정된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획일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진리와 합리적인 생활에 대한 추구라는 평범한 진리 또한, 근데 잘 봐.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본질을 잊지 말고 그냥 현상이 그렇게 빗대어진 거지. 근본적으로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뭡니까? 각성해라, 정신 차려라. 각성하고 정신 차려라. 다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릇이라고 하는 작품, 작가가 오세영이었나요? 어쨌든 그런 걸로 선생님이 좀 기억하는데, 저도 요거를 되게 오랜만에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당시에도 뭐랄까요, 작품이 조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우리는
연과 행, 즉 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쌤도 어떤 연계성, 관련성, 연관성을 잡기에 조금 애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상징적인 의미만 뭐랄까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조금 강한 영역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필기 내용을 쌤이 지금 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쌤이 말씀드린 건 뭡니까? 그릇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요.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각성. 차가운 위성이 뜨는 거. 거기에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작품을 보시고 문제를 푸신다면 물론 어렵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과의 엮여졌을 때의 공통점. 왜냐하면 이 작품은 단독 출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집요하게 지역적으로 문항을 출제를 한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으나, 자 어쨌든 이 동네 특성상, 오성고의 특성상 그렇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럼 뭐 나오겠니? 다른 작품도 현상과 인간사를 대비시켜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연관되어 있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들 위주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